네, 우리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우리 유인물 마지막 부분을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신청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요. 직권으로 정리할 때 그 비용 징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신청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직권으로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신청할 때 나갔어야 될 수수료가 비용이 안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보다 신청 안 한 사람이 유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직권으로 정리를 할 때 만약에 신청했었더라면 나갔어야 될 비용. 신청할 때 뭐 측량 같은 걸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요 강제로 다 징수를 합니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직권으로 이제 등록말소를 할 때는 포락돼 가지고 토지 소유권 사라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요.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직권으로 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소유자 정리가 나오죠.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 정리 절차는요. 소유자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큰 그림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책에는 없지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만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다 등기부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책이에요. 이제 5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소유자 정리에서는 특징이 등기부를 가지고 정리한다.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직접 조사 결정한다. 요거 하고요.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것이 양가로 2번 넘기시면 5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요. 토지의 표시에 불일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여기 지적 공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요. 여기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소유자는 갑으로 지금 신규 등록에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등기부를 만드는 걸 보존 등기라고 하고요. 보존 등기 할 때는 그냥 지적공부 보고 옮겨 적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전이니까 전으로 옮겨 적었겠죠. 지목은. 소유자 갑으로 돼 있으니까 갑으로 이제 적었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그럼 현재는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이제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는데 지목이 전에서 과손으로 바뀌어요. 그럼 지목은 지적공부에서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에서 과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등기 촉탁을 했어야 되잖아요. 등기 촉탁을. 등기부와 일치를 촉탁을 해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촉탁을 안 해버렸다랄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무시해버렸다랄지 해가지고요. 여기는 변경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지적공부는 과수원이고 등기부는 지금 전으로 돼 있죠.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해요. 그러면 이때 현재 이 토지는 지목은 전이 됩니까? 과수원이 됩니까? 당연히 과수원이죠.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니까. 그러면 등기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등기부만 본 사람은 전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과수원으로 고쳐야 되는데 지적소관청도 등기소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이 돼요. 소유자는 등기부부터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백에서 그래기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일치시켜가는 방법으로 뭐가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요. 이런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일치를 시키고요. 소유자 표시는 어떻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등기부하고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일치를 시키고 있는데 등기 완료 통지가 왔어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토지의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불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만 정리해버리면요. 소유자는 일치가 되겠지만 토지의 표시는 계속 불일치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잖아요. 자, 이걸 막기 위해서요. 소유자를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를 봤더니 이게 불일치해요. 불일치할 때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못하게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요. 토지의 표시부터 일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요.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소예요. 야, 너희들 지금 등기부하고 지금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해 라고 해서 불부합 통지. 부합하지 않는다는 먼저 통지를 먼저 하라는 거죠. 통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통지가 오니까 이제 등기소에서 받겠죠. 보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일치를 시켜요. 이제 등기소에서 일치를 시킬 거 아니에요. 과손으로. 일치가 됐으니까 일치를 확인을 했죠. 이제 확인하고서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불일치를 그대로 둔 상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부합 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면요, 이럴 때는 소유자를 절대 정리할 수가 없고, 이럴 때는요, 일치시키기 위한 통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통지를 통해서 일치가 되면 일치를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해라 이거죠.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 정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라. 틀린 말이죠. 정리하고 통지하는 게 아니죠. 불일치 상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치부터 시킨 다음에 불부합 통지를 통해서 일치시킨 다음에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혹시라도요, 토지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 가지고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안 해버렸다랄지,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깜빡했다랄지, 그러면 소유자 표시가 지금 불일치가 되잖아요. 이제 불일치를 막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는요, 수시로 한 번씩 었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가 혹시 등기부하고 불일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확인해가지고요, 만약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소유자 표시 잘못됐다는 걸 불일치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해요. 이건 직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직권으로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치를 시키는 것이죠.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는데 만약 깜빡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하고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일치시키는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죠. 소유자 정리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만약에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논점이 되는 거죠. 그럼 소유자 정리도 끝났으면 어떻습니까? 지적 정리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적 정리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는 이제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등기 촉탁이 나오죠.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요, 등기할 필요. 등기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촉탁의 대상을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데요. 촉탁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촉탁을 하는 경우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촉탁하지 않는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촉탁을 하는 거예요. 다 촉탁을 해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촉탁을 하는데요. 앞에서 했던 거죠. 신규 등록할 때는 촉탁하지 않는다고 했죠. 촉탁하지 않는 거.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소유자 정리를 했어요.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했어요? 자기들이 등기부 보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신규 등록에 국한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부분 다 촉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촉탁은 촉탁사항이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그러면 촉탁을 통해 가지고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일치를 시켰어요. 그럼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여기는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정리의 정리, 지적공부의 정리 결과를 통지하는 거야.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겁니다. 자, 결과를 통지하는데 여기서도 통지 대상과 관련돼 가지고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하는 거죠. 정리 결과를 통지하는데 대상과 관련돼서요. 통지 대상하고 통지는 통지 대상하고 기한, 그 기한이 또 이렇게 날짜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시험 문제.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는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적 정리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지적 정리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고 있을 때 인식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통지 대상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쭉 나오게 되는데 1번부터요. 우리 업체에서 6번까지요. 1번부터 6번까지는요. 다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예요. 직권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모르겠죠. 그럴 때는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통지를. 그러면은 위에서 보시면 다 직권을 하는 경우예요. 자, 직권으로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지번 변경도 직권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내 토지 지번을 1004번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지적공고 복구도요. 신청 없이 지치 없이 직권을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오류를 정정하는데 직권을 한다고 했죠. 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도 직권으로 말소해요. 행정구역이 개판됐다는 것은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방배동하고 서초동하고 합쳐져가지고 서초동이 만들어지면요. 방배동을 다 서초동에 맞춰서 다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이것도 직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직권으로.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방배동. 내가 방배동 살고 있었는데 서초동으로 통합이 됐어요. 이렇게 통합된 거 그냥 서초동 1004번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예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직권을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7번 우리 책에서는요. 7번이 등기 촉탁에 나오는데 8번, 9번이죠. 등기 촉탁을 저는 밑으로 뺐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을 했어요.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에서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이때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을 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다는 건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으니까 따로 통지해 줄 필요가 없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했을 때는 경우 또는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모를 테니까요. 알려준다는 의미로서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이 한 경우는 통지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을 때는 통지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는 7번 했는데 등기 촉탁을 했을 경우는요.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쉽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은 다 통지를 한다. 그리고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등기 촉탁을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한다. 등기 촉탁 하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촉탁을 했을 경우는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했으면요. 내가 따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준다는 의미로 등기 촉탁을 했으면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또 신청 기간, 여기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날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먼저 등기 촉탁부터 해야 되겠죠. 촉탁을 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를 하고 그 우리가 너희들이 촉탁한 대로 등기를 완료했다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 접수가 되면은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만약에 좌표 이동이 발생했어요. 경계를 변경했어요. 좌표나 경계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것은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촉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촉탁을 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등록한 때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 필요 없으면 그냥 등록하고 통지하면 돼요. 이때는 7일 이내에. 근데 만약에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촉탁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때로부터 이때는 15일. 그러니까 15일, 7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제 3장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절차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4장에서요. 이제 지적 측량이 나오죠. 자, 지적 측량도요, 매년 두세 문제씩 나와요. 보통 두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은 세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측량이라는 것은요, 높이를 재고, 거리를 재고, 이런 것들이 다 측정하는 걸 다 측량이라고 하는데, 모든 측량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공부하고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시험 범위로 합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특히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해요.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 처음부터까지 뭐가 나와요? 다 지적 공부가 나오죠. 1장은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2장은 지적 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과 그 지적 공부 관리. 3장은 뭐예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4장은 바로 지적 측량.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하는 그 지적 측량. 그러니까 지적법은 지적 공부, 처음부터까지 지적 공부고 등기법은 처음부터까지 등기부를 다루는 거죠. 등기 기록을. 자, 지적 측량을 보죠. 자, 지적 측량의 먼저 개념부터 보시면요. 지적 측량은 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에 이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 그걸 지적 측량을 한다. 자, 밑에 지적 측량이 대상해가지고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가 면적, 경계, 좌표만 측량하기 때문에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밑에 2번 지적 측량의 대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고 나오는데, 지적 측량의 대상이 이건 측량하는 경우냐 아니냐 해 가지고 시험 문제가 또 이제 가끔 나와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서 먼저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적 측량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게 한 필지의 면적이나 경계, 좌표, 즉 한 필지의 면적이나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으로는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세부 측량. 그러면 이제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거리를 측량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측량하는 기준점.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광선 쏴가지고 거리 측정, 광선 쏴서 거리 측정한 다음에 이 각도를 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적 기준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세부 측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적 기준점이 이 세부 측량을 하러 갔을 때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있으면은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바로 세부 측량을 하면 되는데,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이 한 필지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측량하는 기준점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요, 산을 한 10개를 넘었더니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여야 뭐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광선을 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측량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지적 기준점을 끌어와요. 보이는 때까지. 계속 이제 산 하나 넘어서 설치하고, 산 하나 넘어서 설치하고, 계속 설치하는 거죠. 보일 때까지 계속 끌어옵니다. 끌어와가지고요, 여기쯤에 왔더니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측량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요, 먼저 지적 기준점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으로는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기초 측량. 그래서 이 기초 측량도 결국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한 그 전제가 되는 측량이기 때문에 기초 측량도 없습니까? 지적 측량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기초 측량이고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여기다 정했습니다. 기초 측량을. 그럼 기초 측량을 했으면요, 이게 측량 수행자들이 측량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이 되겠죠. 기초 측량이 잘못되면요, 세부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잘못됐다니까. 그리고 이 기초 측량을 했을 때는요, 이 측량 성과를요, 그러면은 여기 측량 기준점을 설치했으면요, 설치한 다음에 이걸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근처 여기서 또 측량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적 기준점들은요, 다 등록을 해요.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다 적어야 되겠네요. 기초 측량을 통해가지고요, 이 지적 기준점들은 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놔야 나중에 써먹을 테니까요.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요, 기초 측량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기초 측량은요, 다 검사를 해요. 검사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을 하는 거죠. 모두 다 검사를 하고, 틀림이 없으면 습니까? 이제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가 아니라 이제 이것만 따로 습니까?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적 기준점들을 이제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등록하기 전이었습니까? 하는 측량이 검사 측량이 되는 거죠. 물론 세부 측량도요, 세부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 경계, 좌표를, 그러니까 면적이랄지 경계, 좌표를 정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등록하기 전이었습니까? 제대로 되는지 또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걸 검사 측량을 하는 거죠. 검사 측량. 그래서 측량 성과에 대해서 지적 기준점이든 세부 측량이든 상관없이 등록하는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분할 측량. 합병은 없죠. 합병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있었어요. 전부를 말소해요. 전부를 말소되면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일부만 말소가 돼요. 일부만 말소되면 남아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축척변경 갈 때 측량하고, 등록상 정정할 때도 측량이 필요하면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건 뭐,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측량의 종류와 관련돼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맨 위에 있는 기초 측량, 검사 측량,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요, 4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그냥, 결론만 남아있는데요. 제 유인물에는요, 그 측량의 그 종류가 좀 개념까지 같이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7페이지에 있는 거죠. 37페이지에. 그럼 여기는 좀 개념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이런 데는 없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확정하는 지적 확정 측량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하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두 개의 개념이에요.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개의 개념. 지적 현황 측량의 개념이 작년에 나왔죠. 자, 그러면은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것은요,
경계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관한 실제 토지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복원 측량을 하고, 지적현황 측량은 우리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할 때 그 도면에서 했던 것이죠. 만약 어떤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발코니가 넘어왔네 안 넘어왔네 싸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이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측량을 우리는 지적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여기는 건축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건축물의 현황이라는 건 보통 위치예요. 위치.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요. 지적도이며 또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가지고요. 그 지적도에 등록된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와 대비해서 씁니까? 이 건물이 얼마만큼 넘어갔다, 얼마만큼 안 넘어갔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걸 정확히 제도해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도면에 넣습니까? 건축물의 위치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죠. 그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측량, 그러니까 지적 현황 측량이죠.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 기억하시면 되고,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점 지상의 복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량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는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만 하는 것이지 새로이 지적공부에 뭘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또 지적 현황 측량도 어떻습니까? 도면에요.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지적 기준점을 등록할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적 경계 좌표나 지적 기준점을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것은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두 측량. 이게 또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측량은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요. 우리가 지적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도 않았지만요. 이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요. 측량한 지가 한 50년 전에 한번 측량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요. 그 당시에는 정확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측량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 별로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지적소관청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적소관청이 그 필요에 의해서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게 한 측량이 지적재조사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토지 이동, 분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답답하니까 실제 토지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 많이 달라가지고 답답하면은 지적소관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이 지적재조사 측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 개념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넘기면 이제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오죠. 그래서 67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절차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부 측량 절차가 되는데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이제 기초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이 근처에 없으면은. 그래서 지적 기준점에 관한 사항은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69페이지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 이게 있기 때문에요. 그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 요거부터 좀 하죠.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요. 제 위인물에는 그게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인데 38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림이 있는데 지적 기준점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삼각 측량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자,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요. 지적 측량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국가 기준점.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에요. 높이를 재고 거리를 재고. 그러니까 모든 측량의 기준점을 국가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높이를 재고 이런 것까지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국가 기준점이 있고 그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지적 삼각점을 둡니다. 그러면 지적 삼각점은요. 시도에 둬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시도의 지적 삼각점을 두고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만으로는요.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시공구에요. 지적 삼각점을 보자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둬요. 근데 시공구도 워낙 넓다 보니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측량을 못해요. 그래서 측량하고자 하는 근처에다가 씁니까? 지적도를 만드는 근본적인 적인 지적 도근점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요. 시공구에 든다는 거죠. 우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시공구에 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가.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동원점은 시군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관리해요? 시군구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어디에 두는지만 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 기준점 성과를 우리가 열람이나 등본 발급 받고자 합니다. 이것도 열람 등본 발급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동원점은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 소관청에 가서만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적 삼각점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지사한테만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전에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도 지적소관청에서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를요. 반드시 시도지사한테 가지 않고 지적소관청에서도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요. 최근에 법 개정된 이후에 한 2번 정도가 나왔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나온 거, 작년에 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좀 더 응용하면 지금은 현재는 모든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요. 모든 지적 기준점을 지적소관청에서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가능하다.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에 두는 줄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요것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측량에 들어가는 거죠. 측량. 자, 측량 절차를 보죠. 측량 절차는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인데 38페이지에 제 유인물에 38페이지 보시면 그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 이거 뭐야? 그림이 하나 있죠. 그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림. 먼저 분할을 한다든지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그럼 측량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지 소유자가 하겠지만 토지 소유자와 경계에 관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해관계, 인접 토지 소유자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측량을 의뢰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죠. 수행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다음에 얘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측량업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측량을 아무나 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이제 측량업을 해요.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한테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구두로 뭐 전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겠죠? 수수료도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요. 모든 측량은 의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측량의 종류 중에서 검사 측량은요. 지적소관청에서 필요하면 할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고 뭐 해달라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으로 검사 측량하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지적 재조사 측량은요.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봐가지고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측량은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다. 요게 또 두 번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 두 가지는 의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의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바로 측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죠. 도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요.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기 위해서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측량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계획서. 이것도 다음 날까지요. 빨리빨리 측량이 끝나야 내가 빨리 신규 등록을 신청하든 분할을 신청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을요. 이제 계획서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했으면요, 측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부터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다음날까지. 측량을 실시했으면요, 이제 성과를 결정하겠죠. 면적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떻게 되고, 성과를 결정합니다. 그럼 그 성과를요, 바로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경계 좌표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검사부터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성과 자료들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해가지고요, 먼저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바로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는데요.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해요. 두 가지. 그러면 첫 번째가요. 지적 측량을 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어떤 기준점을 설치했느냐?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지적 삼각점 그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검사라고 해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지적소관청에서 검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도지사가 각 나눠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일정 규모 이상이요. 이런 거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규모가 좀 작아요. 작으면 지적소관청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시도지사가 검사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넓은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하도록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등록할 때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없습니까? 따로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기억하시면 돼요. 의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지적 측량 수행자가 두 종류.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두 가지. 나머지는 다 지적소관청 검사하고 애초에 검사 자체가 안 하는 거. 검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했더니 검사가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됐으니까 검사를 통과한 측량 성과들을 이제 수행자에게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통과한 측량 성과들을 그 의뢰인에게 이제 발급을 해주고 그럼 이제 발급받은 측량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이 분할을 신청하든 신규 등록을 신청하든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진행된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때 측량을 할 때요. 지적지향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 지적소관청에서 원칙적으로 검사를 할 때요. 측량을 할 때 뭐 세워라 내워라 측량을 한다든지 검사도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을 해요.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빨리빨리 하라. 그래서 기간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측량 기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측량 기간은요, 제 유인물에는 39페이지 그 3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책에서는 67페이지 하단에 측량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은요. 자, 일반적인 측량에 있어서는요,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 4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측량 기간, 세부 측량이요. 일반적인 세부 측량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량은요, 9일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9일 안에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측량을 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기인점이 없다는 거죠. 지적기인점이 없으니까 바로 세부 측량을 들어갈 수 없고요. 끌어와야 되겠죠. 지적기인점 계속 설치해 와가지고 쓰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적기인점을 정하는 기초측량기간을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기초측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측량기간은 얼마만큼 시간을 주느냐에 있어서는 설치해야 될 지적기인점이 많이 필요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줘야 될 것이고요. 설치해야 될 지적기인점이 적으면 조금만 시간 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적기인점을 설치하여 측량. 지적기인점은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기인점을 설치하는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검사하는 기간을 다 가산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를 가산해 주냐에 있어서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은 10점을 설치하든 15점을 설치하든 간에 상관없이요. 무조건 각각 4일씩을 준다는 거죠. 10개를 설치할 때 4일 동안 설치하고 4일 동안 검사하라는 거죠. 지적기준점 다 검사한다고 했어요. 검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15점을 초과합니다. 20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30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럼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얼마를 더 주냐에 있어서 원래 주어졌던 각각 4일에다가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점 늘어날 때마다요. 하루씩을 더 가산해 주겠다는 거죠. 뭐 검사 기간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측량 기간도 하루가 늘어나고 검사 기간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했을 때는요. 합의 기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근데 합의를 했을 때요. 이 사람들이 의뢰인하고 수행자 간에 20일 안에 무조건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20일 안에 무조건 끝내면은 지적자 수행자가 하는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0일 안에 무조건 끝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측량기간을 며칠로 하고 검사기간을 며칠로 할 것이냐 있어서 이 합의한 기간 안에 기간 중에 4분의 3을 측량기간을 하고요. 4분의 1은 검사기간을 한다는 거죠. 그 기간 안에 다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측량 절차에 있어서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요. 두 가지씩 이렇게 검사하지 않는 것, 의뢰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측량 기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측량 기간.
그러면 지적진행 절차도 이제 모두 끝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성과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럼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70페이지 보시면 지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지적위원회는 지적진행 적부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적진행 적부 심사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럼 요 내용도요,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우리 책에 70, 71페이지 있어서 70페이지는 지적위원회, 오른쪽에는 지적진행 적부 심사 제도가 나와 있는데, 적부 심사부터 먼저 합니다. 적부 심사.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를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요, 적부 심사 절차도요, 40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40페이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줘.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면요. 자, 적부 심사 절차는요. 자, 그러면 측량을 지적진행 수행자가 다 끝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림하고 연결돼서 맞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다 끝낸 다음이었습니까?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럼 검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으면습니까? 통과된 검사를 통과한 지적 성과들을 지적진행 수행자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죠. 수행자에게. 그러면 수행자에게 발급을 해주면 그 수행자는 그 의뢰인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죠. 발급.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발급을 받았더니요, 지적진행 수행자가요, 얘들한테 이의가 있어요.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야. 다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측량한 것에 대해서 얘들이 뭐 잘못했는지 어쩌는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발급받은 사람은 수행자가 되겠죠. 수행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행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의뢰를 했던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도 만족을 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었습니까? 이 발급을 받은 사람이 너희들 저대로 측량한 거 맞아 라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핏 봐가지고요,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얼핏 봐도 이거는 한 400제곱미터는 돼 보입니다. 그래도 측량을 하고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의뢰했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300제곱미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봐도 400제곱미터는 돼 보이는데 무슨 300이냐, 너희들 측량 제대로 한 건 맞아? 라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적진행 적부심사제도예요. 그럼 발급받은 사람 없습니까? 너희들 지적진행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부심사 청구예요. 자, 발급받은 사람이. 자, 적부심사 청구는요, 따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면 언제든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은요, 지적소관청의 애들이었습니까? 검사를 통해서 발급한 것이니까 적부심사 청구는 지적소관청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들이 발급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발급한 것에 대한 다투기 위해서는요, 상급기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상급기관은 없습니까?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은 시도지사가 있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있고 그 시도에는요, 이런 지적진행 적부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지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투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이제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요, 시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면 되도록,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도록 우리가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적진행 적부심사 할 때 지방지적위원회를 직접 갈 필요는 없고요, 시도지사한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하지만은요, 우리가 여기를 직접 갈 필요는 없고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청구서가 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없습니까?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우리가 직접 여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청구서도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먼저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없습니까? 이 청구서를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30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는 다 중요한 거죠. 청구서가 시도지사한테 들어오게 되면 청구서는 이제 30일 이내였습니까?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한다는 거죠. 회부를 한다는 거죠. 30일 이내 회부를 한다. 그럼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심의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가 번졌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30일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요. 그럼 심의 의결된 내용을요, 시도지사한테 송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하고 대외적인 창구는요, 얘들이 심의 의결하지만 대외적인 창구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럼 시도지사한테 송부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그 청구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그 의결서를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할 때는요, 7일 이내에 통지한다.
7일. 날짜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통지를 할 때는요. 적부심사 청구를 했던 이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의결서의 결과가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자가 청구했는데 소유자는 이제 만족하게 나왔어요. 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했던 사람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만족을 했지만 이제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요.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다 통지를 한다는 거죠. 다툴 사람도 다투라는 거죠. 그래서 의결서가 통지가 됐는데 근데 청구인이 여전히 불만일 수도 있고 청구인은 만족했지만 이해관계인이 불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너희들 제대로 한 거 맞아. 심사 제대로 한 거 맞아 해가지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재심사죠. 그럼 재심사 청구는요. 재심사 청구는 한 번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재심사 청구는 기간 제한을 합니다.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해요. 한 번 했기 때문에 법 빨리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라. 만약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시키지 않으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돼요. 그럼 재심사는요. 또 상급기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도지사의 상급기관으로 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는 이런 재심사 청구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총괄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국토교통부, 시도지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기 때문에요. 일단 재심사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접수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절차는 동일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회부를 하고 또 중앙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은 날 60일 이내에 심의결을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은 다투지를 못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상급기관으로 이제 대통령이 있을 텐데 대통령한테 또 다툴 수 있느냐? 재심사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확정된 내용을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 송부를 해주면은 더 이상은 이제 다툴 수가 없고요. 송부된 내용을요. 시도지사한테 다시 송부를 하고 그럼 시도지사가 다시 이제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했을 때요. 너희들이 발급한 내용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는데 얘들은 이미 등록을 해버렸어요. 잘못된 내용으로. 그럼 잘못된 내용을 등록했으면요.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정정이었습니까? 이건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등록상 정정에서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다툴 사람이 이미 다 다퉜잖아요. 그리고 난 결론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아직 등록하기 전이에요. 등록하기 전에 너희들이 발급한 것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출량서권을 수정하면 되겠죠.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이었으면 수정하면 될 것이고 이미 등록해버렸을 때는 이제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 한 번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는요. 동일한 청구를 또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재청구는 금지된다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커다란 절차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오면은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날짜들이 나와요. 30일 이내에 회부, 60일 이내에 심의결, 90일 이내에 재심사, 369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고 중간에 통지는 7일 이내에 통지다. 통지는 그렇게 뭐 오래 걸릴 필요가 없으니까 7일 이내에 통지. 그래서 30일, 60일, 90일, 7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는 지방과 중앙 두 개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둔다는 거. 시도.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는 일은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사항의 심의의결하는 거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요. 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요. 적부심사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요. 다 했고 우리 책의 그 71페이지를 한 거고 왼쪽에요. 이제 지방지적 그러니까 지방 또는 중앙 지적위원회가 나오죠.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깊이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너무 깊이 나오면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지적에는 시도에 두고 중앙지적에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구성했을 때요. 5인 이상 10인 이하예요. 이런 말 보니까 축척변경위원회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축척변경위원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있는 거예요. 네, 지적위원회는 시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예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위원장은 누가 맡냐면요. 위원장은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이거는 시도에 있기 때문에요. 담당 국장들이 위원장이 돼요. 담당 과장들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는 국장이 위원장,
국토교통부에는 과장이 부위원장. 여기는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시도에 있는 국장,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다는 거죠. 자, 위원은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요, 임기가 따로 없어요. 얘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국장, 과장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었으니까 2년 있다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위원들은 이제 민간 위원들을 위촉을 해요. 그 위촉된 사람들은 2년 있다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임기가 2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할 것이고, 임명 또는 위촉할 것이고, 시도에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임명, 위촉하겠죠.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임명, 위촉하는 것이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 심사청구사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심사는 중앙이 되고요. 그러면 기타 나머지 지적 측량과 관련된 지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다 중앙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해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지방은 심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외울 필요가 없죠. 재심사를 포함하여 기타 사항들은 모두 중앙에서 하는 것이다. 가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 심사 청구 사항과 지적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한다. 그럼 틀린 거죠. 지방은 이거 하나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는 다 중앙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요. 또 우리가 축척변경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자, 과반수 출석에서 개의하고요.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수에서 의결하고요. 그러면 회의를 소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됐는지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일 전에 미리 알려준다. 5일 전에 미리 알려준다. 축척변경위원회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축척변경위원회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어디다 두느냐만 좀 틀린 거죠. 축변위는 지적소관청,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지적법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지적법은 참 양 얼마 안 되죠. 양 얼마 안 되고. 사실 제 유인물로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유인물 넣습니까? 유인물로 하게 되면 4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42페이지까지가, 유인물은 요약집보다 좀 더 살을 더 많이 붙인 내용이에요. 살을 아무리 많이 붙이려고 붙여뒀습니까? 42페이지를 안 넘어가요. 양이 굉장히 적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내용이나 좀 더 보충해가지고 유인물로 그 책에 있는 내용에다 살만 조금 붙이면요. 지적법은 12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고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요. 지적법을 마치고 우리가 등기법이다. 등기법 우리가 이틀 만에 다 끝내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등기법 관련돼서 제1장, 우리 책에서 제1장하고 제2장은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등기법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1장과 2장 귀찮은 부분이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이제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3장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3장부터는 다음 제 시간에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1, 2장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만 할 거예요. 바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으로 한 5분만 드릴게요. 그래서 5분 있다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등기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등기법 1, 2장은 간단하기 때문에 1, 2장만 간단하게 좀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